푸틴이 지금까지 비밀리에 개발해온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이 중국 에어쇼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허술한 외관과 형편없는 기술력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버금가는 항공 기술력을 지녔다고 자부하던 러시아는 큰 망신을 당했고, 심지어 러시아를 초청한 중국도 수호이-57에 실망감을 표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한편 중국도 자국 전투기인 젠-35를 홍보하려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천 에어쇼는 나흘 동안 약 40만 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며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방산 업체들이 참여해 방산의 위상을 드러냈고,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까지 모여 국제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KF-21의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T-50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KF-21의 웅장한 모습은 차원이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천 에어쇼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듯 중국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이겠다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수호이-57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수호이-57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골동품을 떠올리게 하는 외관이라며 비판했고, 굳이 이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까지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구매하더라도 수호이-57에 담긴 기술만 빼내고 실제 운용은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수호이-57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외관이 너무 허술해서 혹시 중국이 왜곡된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 AI를 통해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젠-35도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젠-35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며 스텔스 기능도 탁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심차게 공개한 젠-35는 기존의 혹평을 전혀 뒤집지 못했습니다. 젠-35는 디자인부터 성능 스펙까지 미국의 F-35와 거의 동일한 짝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사 매체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와 유사한 복사판을 만들었으나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면에서 F-35를 따라잡았는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던 F-35 도면이 중국 해커 그룹에 의해 해킹당한 이후 젠-35가 제작된 만큼 100% 중국의 독자 기술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름까지도 젠-35 불로 붙여 미국을 조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젠-35의 엔진은 성능과 안정성 문제로 3번이나 변경되어 하자품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도 비행하는 모습은 보여줬으나 급격한 기동은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진 성능에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성실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방한한 로키드 마틴의 그레그 울머 사장은 한국의 기술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 및 엔지니어링 역량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어 방산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 방산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급속히 성장해왔습니다. 항공기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탁월함이 특히 돋보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다른 국가에 맡기려 해도 한국 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맡길 수 없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 방산은 전문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은 현재 엄격한 검수 과정과 고도로 전문화된 과정을 통해 조립되고 있습니다. 카이 사천 공장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도입해 전면 자동화 과정을 구축하고 오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사람의 팔처럼 정밀하게 구멍을 뚫는 로봇을 비롯해 자동화 로봇들이 공장 곳곳에서 조립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한국 KF-21의 양산에 대해 유럽의 전통 항공업체들이 긴장해야 할 정도로 방산의 성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실 없이 외관만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와는 달리 KF-21은 실속을 갖춘 기술력으로 유럽과 미국이 경계할 만큼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호이-57의 실체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러시아 남동부 하바롭스크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를 일으켰는데 높은 고도에서 극한 성능을 시험하던 중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통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수호이-57을 파괴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위성 사진을 통해 비행장에 계류 중이던 수호이-57이 파괴된 모습을 공개하며 러시아군의 허술한 방어 태세를 폭로했습니다. 중국의 젠-35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엔진은 성능과 안정성 문제로 3번이나 변경되었고 이번 에어쇼에서도 급격한 기동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꾼 엔진의 성능대로라면 추력 편향 노즐 등 각종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줬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얌전히 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방산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성 높은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생산 라인에서는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부품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꾸준한 기술 개발과 투자의 결실입니다. 해외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기존 기술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은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던 시절을 넘어 이제는 오히려 선진국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